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큐 운영자 강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 3회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열의 일당량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1번이겠죠. 427kg/m/kcal 해가지고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열의 일당량이 있었고 그리고 일의 열당량이 있었죠. 자, 이때 열의 일당량이라는 거는 방금 나왔지만 427kg/m/kcal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의 열당량은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427kcal/kgm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역수의 관계, 단위 역시도 거꾸로 되는 거죠. 자, 이때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다. 어떻게 하느냐? 열의 일당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때요? 분의 1이 생략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27 나누기 1이 생략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의 일당량, 즉 열의 값이 427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값 427 나누기 일당량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단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읽으니까 열 킬로칼로리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1이죠. 그래서 열의 일당량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열당량은 어때요? 1이 앞에 오죠. 그래서 1 나누기 4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열당량, 그래서 1의 열당량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 역시도 어때요? 1이 뒤쪽에 갑니다. 거꾸로 읽으니까 1의 열당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일러 급수 배관에서 급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는 어떤 것인가? 역류 방지 밸브, 다른 말로는 체크 밸브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슬루스 밸브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게이트 밸브라고 부르죠. 요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량 개폐형, 차단하거나 열거나, 그리고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는 유량 조절용 밸브고, 그 다음 4번의 앵글 밸브 같은 경우는 유체의 입구와 출구의 방향이 90도로 꺾여 있는 밸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도 배웠고 우측의 해설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증기 발생량이 5톤/아워, 발생 증기 엔탈피는 650kcal/kg, 급수 온도는 20도씨, 연료 사용량이 400kg/아워,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9750kcal/kg일 때 보일러 효율은 약 몇 %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효율 구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제는 정말 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효율 2타는 GFHL 분의 G에다가 H2-H-로 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연료량, 연료의 저희 발열량, 그리고 실제 증발량 또는 급수량이 되고, 그리고 H2-가 증기 엔탈피, H-가 급수 엔탈피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GF 연료량이 지금 400이라고 줬고요. 400kg/h 곱하기 저희 발열량 얼마? 9750kcal/kg 분의 증기 발생량이 매니에 나오죠. 증기 발생량이 5톤/h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kg/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을 kg으로 바꾸면 5000 kg/h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650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는 뭐예요? 급수 온도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20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답이 0.808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구하게 되면은 80.8%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일러 효율이 85%, 실제 증발량이 5톤/h이고 발생 증기 엔탈피가 656kcal/kg, 급수 엔탈피는 56kcal/kg,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750kcal/kg일 때 연료 소비량은 약 몇 kg/h인가? 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효율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를 구하래요? 요 공식에서 뭐를 구하래? 연료량을 구해라라고 했잖아. 요 GF를 구해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 요 효율 공식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자, 바꾸겠습니다. GF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1로 가고 효율이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다시 써보면 연료량 GF는 어떻게 됩니까? 이타가 내려가죠. 이타 곱하기 HL 저희 발열량 분의 G에 H2-H-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넣습니다. 효율이 85%라는 거는 백분율로 나타내면 100을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85가 될 거고요. 곱하기 저희 발열량은 뭐 위에 문제하고 똑같네요. 9750 분의 실제 증발량 5톤 파워 이것도 똑같네. 5000 kg 파워가 되겠죠. 곱하기 증기 엔탈피는 656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는 요 친절하게 줬네요. 56이라고 줬네. 자, 요대로 넣으면 계산기를 똑똑똑 두드려 보시면 답이 362가 나올 겁니다. 362 kg/h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고 풀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응용하는 공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무조건 외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물론 공식은 외워야 되지만 한번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시고 쭉 풀어나가시는 게 좋겠죠. 물론 단위 환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일러 중에서 관류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관류 보일러 이 녀석은 교재 39페이지에 나오고요. 제가 이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벤, 슐, 엣지 해가지고 엣지 있게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벤, 슐, 엣지인데 사실상 지가 아니고 뭡니까? 진입니다. 그래서 엣지 있게 외우고 벤, 슐, 엣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뭡니까? 벤슨 보일러, 그 다음 슐처 보일러. 근데 슐처는 슐처라고 나오기도 하고 슐저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엠모스 보일러. 그 다음에 요 진은 뭡니까? 램진 또는 람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람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램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소형 관류 보일러. 근데 이 소형 관류 보일러라는 거는 외울 필요 없는 게 뭡니까? 관류 보일러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얘는 관류 보일러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관류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답은 4번 요 슐처 보일러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해설에 나오죠. 코크라는 이평 보일러, 코르니시는 노통 보일러, 스코치는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급유량계 앞에 설치하는 여과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7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이 여과기의 종류 중에 S형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측에 해설해 보셔도 해설이 쭉 나오지만은 S형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S형입니다. 요 S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트랩에서 많이 나오죠. 트랩에 보면은 S형 트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과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S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긴 관의 한 끝에서 펌프로 압송된 급수가 관을 지나는 동안 차례로 가열, 증발, 과열, 뭐 사실상 답은 나왔습니다. 요렇게 가열, 증발, 과열된 다음 과열 증기가 되어 나가는 형식의 보일러로 만든 것은 해가지고, 자, 요 7번 문제는 교재 50페이지에 나오고요. 관을 지나는 동안, 즉 관 안에서 가열, 증발, 과열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관류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2번 관류 보일러가 되겠죠.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LNG의 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메탄, CH4.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LPG 같은 경우는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LNG 물어봤으니까 메탄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8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일러 시스템에서 공기 예열기 설치 사용 시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공기 예열기 뭡니까? 폐열 회수 장치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리는 폐열을 다시 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저온 부식이 방지된다 라고 돼 있는데,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폐열 회수 장치 과제 절공이 있으면 과열기 제열기는 뭡니까? 고온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3번에 예열 공기 공급으로 불완전 연소가 감소된다. 그렇죠. 공기를 미리 예열해서 넣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훨씬 더 용이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논해의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열된 공기가 들어가니까 완전 연소가 용이해지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 역시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러므로 9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급유장치에서 보일러 가동 중 연소의 소화, 압력 초과 등 이상현상 발생 시 긴급히 연료를 차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80페이지에도 나오고요. 우측 해설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긴급 연료 차단 밸브가 뭡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다른 말로는 전자 밸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플로트 트랩은 어떤 종류의 트랩에 속하는가 해가지고, 자,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67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요 트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식과 그리고 온도 조절식, 그리고 연력학적 트랩 해가지고 연력학식이라고 적을게요. 연력학식.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때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식은 제가 외울 때 풀버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식은 바벨, R형 생각하시면 되죠. 바벨. 그 다음에 연력학식은 OD 이렇게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같은 경우는 플로트 버킷, 그 다음 온도 조절식은 바이메탈 벨로우즈형, 그 다음 연력학식은 오리피스형 디스크식 트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플로트 트랩의 종류는 요거는 뭡니까? 기계식 트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연료 중 표면 연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표면 연소, 뭐 분해 연소 이런 거는 고체 연료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해설 잠깐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표면 연소, 연소 초기에 불꽃 없이 연료 전체가 빨갛게 되는 현상으로 목탄, 코크스 등의 연소가 이에 속한다. 그래서 뭐 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석탄, 목탄, 코크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어때요?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표면 연소라고 하고, 그렇다면 12번에 표면 연소하는 것은 뭐겠어요? 1번에 목탄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탄은 표면 연소고요. 목재 같은 경우는 분해 연소입니다. 왜? 목재, 나무 같은 경우는 타면서 어떻게 막 쪼개지잖아. 수치로 변하면서. 그래서 쪼개지면서 타기 때문에 목재는 분해 연소가 되는 거고, 목탄은 뭐예요? 표면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표면 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일반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는 무엇인가? 라고 돼 있는데, 코르니시 2평 연관 수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여기서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일단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거는 뭐겠어요? 2평 보일러겠지. 2평이 가장 소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거는 2평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코르니시 연관 수관인데, 이 중에 코르니시 보일러랑 연관 보일러는 뭐예요? 원통 보일러에 속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코르니시 연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코르니시 보일러는 원통 보일러이면서 노통이 한 개인 거고, 연관 보일러는 노통 대신에 뭐가 있어? 연관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관으로 된 게 효율이 좀 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2평 다음으로 효율이 안 좋은 거는 코르니시, 얘는 원통이면서 원통 보일러이면서 노통이 한 개인 거야. 자, 그 다음이 뭐겠어? 연관 보일러겠죠. 연관 보일러는 뭡니까? 이것도 원통이면서 관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코르니시 연관 요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수관 보일러가 되겠죠. 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다. 그리고 고압 대용량으로 가장 널리 이용이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므로 13번에 일반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는 4번 수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 제어 신호 전달 방식 중 전달 거리가 가장 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전달 거리가 가장 좋은 거 뭡니까? 공유전 중에 가장 좋은 거 전기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수면계의 기능시험 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요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당연히 수면계 밑에 이물질이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 기능시험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수위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 수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거는 이 보일러 내부의 수면의 움직임을 수면계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굳이 기능시험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 나머지 한번 보면은 3번에 보일러를 가동하여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압력이 올랐을 때 분출 시험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면계의 분출 시험. 그게 기능시험이잖아. 자, 그 다음에 4번에 두 개의 수면계의 수위의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의 수면이 다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1번, 3번, 4번은 맞고 15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공기 예열기 설치 시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공기 예열기 앞에서도 나왔는데 한번 보면은 1번에 예열 공기의 공급으로 불완전 연소가 감소한다. 맞죠? 공기가 예열됐으니까 좀 더 쉽게 완전 연소하잖아. 그 다음 2번에 배기가스의 열 손실이 증가된다 라고 돼 있는데, 버려지는 배기가스, 폐열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열 손실이 감소한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3번에 저질 연료도 연소가 가능하다. 완전 연소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에 보일러 열 효율이 증가한다. 폐열을 회수하고 그리고 완전 연소가 용이해지니까 당연히 열 효율은 증가하겠죠. 자, 그러므로 1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원통형 및 수관식 보일러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1번 노통 접합부는 아담슨 조인트로 연결하여 열에 의한 신축을 흡수한다. 그렇죠. 이 평형 노통 같은 경우는 신축 흡수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운데에다가 플랜지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당연히 가스켓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지 형식으로 이음하는, 이게 뭐예요? 아담슨 조인트를 사용해가지고 신축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코르니시 보일러는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여 보일러 수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한다. 맞겠죠. 그래서 코르니시 뭡니까? 원통 보일러이면서 노통 보일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통 보일러가 있으면 노통, 이 연소실을 편심으로 장착을 하게 되죠. 왜? 여기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버리면은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심으로 설치해서 대류 작용을 이용해서 순환수의 순환 및 열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갤러웨이 관은 전열면을 증대하고 강도를 보강한다. 그렇죠. 갤러웨이 관 뭡니까? 요 연소실 내부에 이렇게 관을 설치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변에다가 관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관수의 순환 및 이렇게 관수의 순환 및 열 전도, 전열 면적을 늘려서 전열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연소실의 강도를 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갤러웨이 관은 전열면을 증대하고 강도를 보강한다. 맞고.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강수관의 내부는 열가스가 통과하여 보일러수 순환을 증진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측에 해설 봅니다. 강수관 해가지고 상부 기수드럼에 공급된 물이 하부 수드럼으로 내려가는 관, 연소가스가 닿지 않도록 이중관 또는 내화 단열재로 피복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이 있는데, 이때 강수관이라는 건 뭐야? 요 상부 드럼에 있는 이 물이 하부의 수 드럼으로 내려가게 하는 관이거든. 그러면 이 하부로 내려가는 관은 물 그 자체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연소가스가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는 증발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수관이라는 거는 열가스가 통과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물이 내려가는 관입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 즉 공기비를 M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은 M-1에다가 곱하기 100, 요게 100분율 이제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를 한 건데, 자, 요 공식은 뭐냐면 일단 M이라는 게 공기 과잉 개수가 돼요. 그래서 이 공기 과잉 개수라는 게 뭐예요? 이론 공기보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을 때 완전 연소가 되느냐,
그 공기 과잉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 이론 공기 비교했을 때 실제 공기가 이론 공기보다 어느 정도의 과잉 공기를 포함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공기 과잉 개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소했을 때 현재 공기 과잉 개수가 1.3이다 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m이 1.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3이 되는 거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30이 되는 거야. 그리고 30%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이론 공기보다 그 실제 공기가 30% 정도의 과잉 공기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게 뭡니까? 과잉 공기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공식은 무엇을 구하는 공식입니까? 과잉 공기율. 그래서 이론 공기보다 현재 실제로 연소해 보니까 과잉 공기가 몇 % 들어있느냐, 요거를 알고 싶으면 요 공식을 쓰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율을 구하는 공식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18번의 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동제어의 신호 전달 방법 중 신호 전송 시 시간 지연이 있으며, 자, 일단 지연이 있다라는 건 효율이 안 좋다는 건데, 그리고 전송거리가 100에서 150m 정도의 신호 전달 방식은 해가지고, 자, 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28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공유 전 중에 신호 지연이 발생하고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요 공기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물질의 온도 변화에 소요되는 열, 즉 물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열은 무엇인가? 자,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뭐죠? 현열입니다.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비꼬아가지고 막 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이다. 그러면 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과열기를 설치하여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에 과열증기란 포화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높인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과열증기란 포화증기의 온도만 높인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몰레르 선도를 딱 보면은 이해가 가실 텐데, 요렇게 몰레르 선도가 있을 때 요 몰레르 선도를 pH 선도라고 하죠. 이때 포화증기라는 건 뭐야? 요 건포화증기선의 요 점에 위치한 증기의 상태를 우리가 포화증기라고 부르죠. 자, 이때 요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려면 과열하면 되잖아. 과열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과열증기 구역에 있는 그 증기 상태를 과열증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즉, 요렇게 우리가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은 어때? 일정한 구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요게 이제 압력선이잖아요. 등 압력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열증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과열되었을 때, 온도가 올라갔을 때를 우리가 과열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뭐 참고적으로 나머지 한번 보면은 2번에 과열증기는 포화증기보다 보유 열량이 많다. 당연히 과열됐으니까요. 그 다음 3번에 과열증기를 사용하면 배관부의 마찰 저항 및 부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혹시 모를, 증기 중에 혹시 모를 수분이 과열되면서 전부 이제 기체 상태로 변할 테니까 수분이 제거됨으로써 마찰 저항 및 부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에 과열증기를 사용하면 보일러의 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열되었으니까 보유 열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 효율이 증대된다. 자, 그래서 21번에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보일러 연소실 내의 미연소 가스 폭발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해서,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노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통 안에 미연소분이 존재했어요. 자, 이때 버너를 갑자기 탁 운전하게 되면 스파크가 튀면서 미연소분이 뻥 터지겠죠. 이거를 논의 폭발, 그리고 논의 폭발과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역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통의 후부 또는 측면부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방폭문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논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폭문이 탁 열리면서 그 압력을 밖으로 빼줌으로써 연소실의 이제 파손을 방지하게 된다. 요런 거를 방폭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에 가압수식 집진장치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가압수식, 가압하여 물을 뿌린다 라는 소리인데, 자, 요 가압수식의 종류는 제가 요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벤, 사, 제, 충, 분, 요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스크러버라는 게 있죠. 스크러버. 이 스크러버가 뭐냐? 스크러버라는 게 다른 말로는 세정탑이라고도 불러요. 물을 뿌리는 탑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23번에 가압수식 집진장치의 종류에 속하는 건 뭐겠어요? 세정탑. 스크러버라며. 세정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보일러 중 노통연간 보일러는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교재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보일러 중 노통연간 보일러라고 했는데, 제가 노통연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노통연간 같은 경우는 요거 과자 이름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뭡니까? 노하스 해서 요게 노통연간 패키지 보일러가 되는 거고, 하우덴 존슨 보일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스코치 보일러가 되겠죠. 자, 그래서 24번에 노통연간식 보일러에 속하는 것은 3번 스코치 보일러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우측에 해설에도 나옵니다만은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코르니시 랭커셔라고 해서 제가 외울 때는 코랭. 그리고 연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케와니 기관차가 돼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횡연간 보일러가 빠졌는데, 이 연간 보일러 외우실 때는 어떻게 횡기케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연간 보일러, 기관차 보일러, 케아니 보일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통 보일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에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무엇인가? 답은 3번 스코치 보일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속도에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반응 물질의 온도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반응 물질의 온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 여름철에 바깥에 꺼내 놓으면 이게 쉽게 상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래? 여름철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하는 산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즉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바깥에 꺼내 놓더라도 상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요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그만큼 좀 느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연소라는 것도 뭐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 역시도 반응 물질의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산소의 온도 당연히 관계 있겠죠. 그 다음 3번에 촉매 물질 뭐 기름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소 속도에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거는 4번 연료의 발열량이 되겠죠. 이거는 우측의 해설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위 문제에서 해가지고 나옵니다. 발열량은 연소 반응 후 발생되므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즉 연료의 발열량이라는 것은 다 타고 나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연소 속도에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용접식 유량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측에 해설 좀 참고해 주세요. 우측에 보시면 용접식 유량계에서 로터리형, 루트형, 오벌기어, 가스미터, 디스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피토 관식이겠네. 피토 관식은 뭡니까? 용접식이 아니고 유속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분사관을 이용해 선단에 노즐을 설치하여 청소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하는 수트 블로어의 형식으로 만든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27번 같은 경우는 교재 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온 전열면이라고 하면 뭡니까? 롱 리트랙터블형.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방열기 설치 시 벽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네요. 자,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70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벽면에 설치하는 방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요게 벽입니다. 벽이 있으면 방열기를 최소한 벽에서 50에서 60mm 정도는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열기 설치 시 벽면과의 간격은 여기서는 1번이 가장 답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50m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띄워야 되죠. 그래서 바닥에서 요 방열기 밑바닥까지의 그 거리가 90mm 이상이라는 거,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 대류형 그리고 뭐 기둥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대류형이라는 거는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방열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열기가 대류형입니다. 그래서 대류형이면서 여기서 봤을 때는 기둥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9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하나로 합쳐 온도 차이에 따라 팽창 정도가 다른 점을 이용한 온도계는 어느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답은 바이메탈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속이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두 가지 금속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얘들을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금속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두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게 결국은 바이메탈 온도계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냉동용 배관 결합 방식에 따른 도시 방법 중 용접식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1번 같은 경우는 플랜지고, 3번은 일반 나사 이음, 4번은 유니온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측에 해설에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보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